皆さ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야후 저펜과 라인의 데이터 분석 조직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등단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모데레이터를 맡은 야후 저펜 데이터 전략본부의 사카오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야후 저펜 주식회사의 세키구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인 주식회사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의 매니지먼트 담당하는 다카구치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각각 데이터 분석 조직의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데요. 맨 처음 이 회사의 데이터 분석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야후 저펜의 세키구치 씨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긴장해서 데이터 총괄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언스 총괄부입니다. 이 구조 조직도는요, 예를 들어 메디어 서비스 그룹이라든지 쇼핑 그룹이라든지 마케팅 솔루션 그룹이라든지 각 서비스별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분석 조직이 각각 있습니다. 한편 저희 사이언스 그룹은 사업에는 직접 관여되지 않고 그 전사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고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각 서비스 측의 분석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 그 서비스 비즈니스와 연관이 없는 저희가 왜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오는 과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거나 예를 들어서 쇼핑과 뉴스라든지 미디어 서비스에 걸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안건이 옵니다. 혹은 중장기적이거나 통시적인 데이터 분석 그건 현장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고요. 또 단순히 서비스 쪽에 분석 자원이 별로 없거나 분석 전문가가 없을 때 우리가 조직 횡단적인 조직으로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네. 우선 전사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조직도가 있는데 아나리스트 전문가가 200명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15명입니다. 그 전사적인 조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카구치 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기소개 때 데이터 사이언스 1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나눠서 1실, 2실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요. 저는 라인 앱과 메시지라든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B2B용 공식 아카운트라든지 라인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2실은 패밀리 서비스, 라인 기프트, 라인 뮤직 과 같은 라인 패밀리 서비스와 또 라인페이와 같은 금융계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조직은 두 개인데요. 원래는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인원수가 많아져서 담당하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아까 세키구치 씨가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 조직은 그 미션은 사업이라든지 기능을 횡단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라인앱과 라인앱 패밀리 서비스라든지 라인앱과 라인 광고 이런 조합으로 한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복수의 분야에 걸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도 많은데요. 전사 횡단적인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 저희 특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 회사에서 전사 횡단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람도 있고 굉장히 고생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첫 번째 화제를 던져보겠습니다. 횡단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체제와 기법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야후 저펜의 세기구 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생이라면 많지요. 그 획단적인 데이터 분석에 뭐가 힘드냐 하면요. 데이터가 정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쪽 서비스 저쪽 서비스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요. 이 데이터의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후 저펜은 굉장히 힘들게 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포맷을 갖춘 데이터 집약을 해서 특정한 하나의 도표 안에 각 서비스의 액세스의 PV의 컨버트 데이터 집약한 것을 만들어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분석실, 저희 조직에 온 인턴이 2주일 안에 데이터로부터 과제를 발견하거나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해결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데이터의 데이터를 수집한 공통의 유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선 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비교적 하기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를 한 것은 데이터의 플랫폼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는 감사 마음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가가 되도록 한 군데 데이터로 많은 분석을 할수록 환경 정비가 굉장히 고맙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체감으로서 공통화된 데이터로 분석의 몇 프로 정도 하시나요? 50% 남짓 하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 서비스의 테이블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도 포맷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도 하나서부터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 정도 얻을 수 있으면 그죠. 다카구치가 정말 이렇게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공통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학습용 피처 스토어가 있습니다. 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만드는 데이터 설정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비스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클러스터로서도 각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 군데 두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셀프 서브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데까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툴을 정비하도록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야후 저펜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방침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재밌습니다. 다카구치, 그러면 그 외에 뭐 체제나 수법
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원입니다. 라인의 전사 횡단적인 분석을 할 때 광고를 분석할 때 광고의 퍼포먼스도 그런데요. 화면의 기능적인 분석도 같이 합니다. 각각 담당하는 부서는 평상시는 별도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서는 같이 어사인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측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은 이 수법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이 이해관계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담당자도 여러 명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심플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담보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수법이라고 하는 담보로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델에는 항상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정이 이해관계자에게 모두 다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만 이와 같은 가정을 설명을 해서 한계라든가 아니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알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과서에 가장 처음에 올라와 있는 회계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와 같은 회계 분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죠. 왜 이 수법인가라고 하면은 역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분석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안건을 담당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식으로 분담하고 하십니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전에 좀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분석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을 하는 것은 기능 담당이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은 뭐 광고 담당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눔으로써 작업면에 있어서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순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분담을 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분석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분석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와 같은 나리치도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응을 하시면 어떠세요? 한 사람이 한 개 안건을 담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만 한 사람 플러스 알파 뭐 2.5명 정도가 함께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와 대응을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주 큰 변경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의 배당 그러니까 어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자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조직 내에서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 있어서의 분석 사례 그리고 지식의 공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카구치 씨 복수 담당제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례를 공유를 하자면요. 부서 전체에서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을 정해서 최근에 분석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가 멤버인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 수가 적을 때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자진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발표를 시켰었는데 20명, 30명이 되면은 같은 팀 가운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담당제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명이기 때문에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발표를 한 다음에 리액션이 없으면은 조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멤버들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더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자에게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것이고 그리고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더 포커스해서 무엇이 포인트인지를 이해를 하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참가자에게도 항상 뭔가 이렇게 선물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등단자, 발표자에게도 메리트가 있고 또 청중에게도 메리트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은 뭔가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럼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멤버들이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거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후재팬에서는 어떨까요? 스키구치 씨? 예, 야후 재팬에서도요. 우리 부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언티스트 전체의 공유회라고 할까요? 공유회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전문 공유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례를 공유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규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 포스터 세션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술,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든가 사이언스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학회처럼 포스터 세션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공통된 연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포스터 세션이라고 하면은 여기 발표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든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포스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손든 사람을 먼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싶은 사람, 희망자부터 해요.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근데 공유 모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뭐 이번에는 여기서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서 윤번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샤이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편견인가요? 아주 좋은 나리지를 가지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이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촉매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스키구치 씨의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나리지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써서 사내 위키에다 공개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 세션이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도록 해서요. 그래서 함께 나리지를 공유하도록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평가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면은 물론 안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발표를 했을 때도 이를 평가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평가에도 반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정말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네요. 다카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멤버의 경우에는 멤버에게 그러니까 반환을 하고 그리고 또 리드를 해 나가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의 나레지 공유라든가 이 안에서의 적극적인 이와 같은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은 육성까지는 아닙니다만 지식의 공유라든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까 해요. 이 나리지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분석자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데이터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 그리고 시장의 이해, 이 통찰 이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의 도메인 지식의 취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키구치 씨 어떠신가요? 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렇긴 해도 보통 사업체에서는 저희 그 전 횡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분석을 의뢰한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서비스를 사용하고 실제로 쇼핑을 하거나 뭐 직전까지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간단한 서비스를 PV라든지 주문을 하거나 컨버전계 집계를 해서 서서히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지식을 체득하듯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때로 도큐멘트에 이 서비스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전달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만지면서 집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저희 이제 횡단적인 조직 특유의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여러 서비스를 보면 이 서비스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서비스는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이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요. 도메인 지식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한 유저로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분석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른 도메인인데 공통 부분이 좀 있죠. 그 공통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쇼핑과 옥션의 경우 상품 카테고리라든지 신규 유저인지 기존 유저인지 그런 부분은 쇼핑에서도 중요하고 옥션에서도 중요한데요. 쇼핑에서 카테고리 분석을 하면 이런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야후 저팬 옥션에서도 하면서 같은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점으로 그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으면 새로운 서비스를 낼 때도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네, 가설을 세우기가 쉽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정말 그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서비스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 같은 거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몰라도 가설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딱 맞는 지식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카구치 씨는 어떻습니까? 네, 세키구치 씨가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추가할 수 없나 하고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횡단 부서는 사업 부분에서 의뢰를 받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선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아사인을 해서 사업 분야 쪽에서도 이 서비스는 이분은 이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팀의 일원으로서 지식을 이제 저축합니다. 우선 시작했을 때 유저로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의 사업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분석 부서와 서비스 부서의 정례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쪽에 정례회에도 들어가서 뭐 문서를 보거나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면 어려웠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지식이 속인화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 지식은 이 사람은 알지만 명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죠.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최근 하고 있는 것은요. 분석 레포트라든지 그런 것을 리뷰를 하실 텐데 젊은 멤버를 그 선배가 지도를 하는데 반대로 그 선배가 쓴 것을 후배가 읽음으로써 왜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서서히 지식을 이전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보다 젊은 멤버도 배우게 되고요. 또 선배 멤버도 자기 자신이 그냥 암암리했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깨닫게 된 것을 도큐멘트화하면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공유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맨 처음 질문을 할 때 다카구치 씨의 답변으로 복수 인원제라는 얘기와 지금의 얘기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을 속인화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를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후배가 선배의 업무를 리뷰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라인의 젊은 사원들이 선배에게 피드백을 하나요? 좀 사양하지 않나요? 네, 사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공식적인 관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지적하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 평상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부터 자발적으로 질문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업무상 지적을 할지 말지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소통의 관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군요. 후배한테 지적받아서 화내지 않는 선배들의 좋은 점이군요. 네, 그렇게 화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연구를 해온 경험이 있으면 뭐 잘못된 부분이나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후자팬도 이제 대등하게 피드백 하나요? 네. 야후자팬도 특히 사이언스 조직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좀 많지는 않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정말 순진하게 그 졸업하자 대학 그 입사 1년 차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우리 부서 멤버에게 지적당한 적도 있고 어떤 분석을 했을 때 통계 처리를 수상할 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부분? 라는 식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의 경우인데요. 야후 저팬의 경우에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상시 소통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구축하고 있어서요.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부장이라도 실수를 하는구나. 또 윗사람이 스스로 실패를 하고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네, 이 부분은 문화가 유사하다고 할까요? 피드백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석 업무의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빠지기 쉬운 판단이라든지 함정 이것만으로 얘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이 걸릴까요? 네, 세키구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야후 쇼핑으로 상품 리뷰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주문율은 2배나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럼 리뷰를 많이 보이면 주문율이 2배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원래 리뷰를 보는 사람은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리뷰를 보이면은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와 이 초콜릿의 소비량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초콜릿을 많이 먹게 하면은 노벨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이와 같은 서비스 사례에서 리뷰를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들에 따라서 주문량이 2배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리뷰를 많이 보여주면은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보여주면은 몇 배가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과 추론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고도의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는 이와 같은 함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 결정에 대한 기여가 필요해요. 이 의사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분석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책을 내놨을 때 10,000행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만행의 분석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10,000행인지 아니면은 1,100만행의 차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그렇게 코스트를 많이 들여서 의사 결정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나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 분말 전도라고 할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른다는 것이겠군요. 저도 그와 같은 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정말 어디까지 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정확도를 요구하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확도가 높은 90% 정확도로 3개월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70% 80% 얘기합니다만 3일 만에 사흘 만에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이 여기 비즈니스 면에서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카우치 씨께서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섹션 환경이기 때문에 이 횡단적인 관계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나오면은 그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필요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데이터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이기는 합니다만 이 판단이 흔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 이 해석을 할 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메인적인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결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기 전에 정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빠져있는 관점 같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범위에 있어서는 모든 스테이크 홀더도 이 결과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액션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구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 데이터로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서비스가 많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 측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정도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차를 찾기 위해서 많은 코스트, 비용을 들이기는 합니다만 수단을 바꿔본다든가 아니면은 정량적인 데이터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앙케이트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유저 인터뷰를 함께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외부의 시황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경쟁업사의 정보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 자사 데이터만 쳐다보면 역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라든가 외부 정보를 찾는 것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카구치 팀에서 이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마케팅 리서치를 하는 부서는 또 달리 있어요. 여기서는 유저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정성적인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로그 데이터라든가 이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플러로서는 릴렉스예요. 여기에서의 분석하는 팀도 달리 있습니다. 예,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조직이라기보다는 3자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함께 연동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전체가 항상 연동을 하게 되면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큰 경우에는 연동을 하는 것이죠. 네,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확대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데이터의 한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리터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성장하기 위한 경험 마인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어떠신지요? 그러면 먼저 세키구치 씨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어서 결정으로 이어나가면 좋지 않는가 이 부분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잘 알지 못하는 서비스 쪽 사람에게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풋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의사결정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인드라고 하면은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는 의사결정자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택지 A는 이거고 선택지 B는 이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사결정자가 됐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선택지 A라고 하면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정보를 모으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고객의 시선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인드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분석 자체가 재미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에서 나온 지식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리치를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이와 같은 흥미 그리고 재미 이와 같은 것도 마인드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카구치 씨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고객의 시선, 고객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자가 경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횡단적인 과제 조직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부여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자의 외부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사업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회사 내에서 어떤 사업의 책임자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데이터 분석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데이터의 근거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가설 이와 같은 것을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데이터 분석자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야서를 제시를 해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면 거기서 검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보다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섹션의 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창출을 시켜 나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안건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포인트도 달라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다 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어사인함으로써 다른 팀과도 함께 협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로부터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다뤄볼까요? 새로운 분석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그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매니저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이럴 경우 결정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얼마만큼 걸리는지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을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어렵죠. 특히 새롭 프로젝트라는 게 어렵죠. 데이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럴 때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의식하는 것은 고를 자세하게 나누어서요. 먼 고이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고를 우선 설정해서 맨 처음 리포트 낼 때는 언제 그렇게 해서 산적하고 가까운 고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한 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죠. 이렇게 해서 되풀이해서 의뢰측과 시간 감각을 느끼면서 잘 태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암중모색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현장감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소감과 메시지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럼 여후 저편에 석기구 씨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 분석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면서 저희 웃는 얼굴로 저희의 그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전달되시죠? 앞으로도 저희 여후 자펜 라인 함께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카구 씨. 네, 재미있는 것은 공통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오늘은 어려운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실제로 유저 분도 저희의 분석 결과가 사회나 서비스에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주 좋은 점이고 보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즐겁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데이터로 이렇게 활기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